근데 회식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사가 밥을 사줘야 한다고 합니다. 법카가 아니고 상사가 직접 사준다고? 사준다 하면서 이제 법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법카예요. 우리 법카지. 모이? 안녕하세요, 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일본 회사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 분들 되게 일본 회사가 어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식 문화던가 아니면은 점심시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회사 문화와 한국 회사 문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회사 회식 문화.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 회사를 안 다녀봐서 주변 사람들한테 문화 차이에 대해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회사 회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이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업 회사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다음 달은 매출을 위해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으로 회식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아예 없는 회사도 있대요. 그리고 뭐 1년에 한두 번, 예를 들면 연말에 하는 만년회 같은 걸로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이랑 지금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래 일본은 영업회사면은 거의 자주 일주일에 한 번, 뭐 맨날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사가 부하를 신경을 좀 쓰면서 회식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생각으로 좀 조금씩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한두 번 있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사도 있고. 근데 회식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사가 밥을 사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지인도 상사였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 때 자기 카드로 밥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의 룰 같은 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룰인지. 저희 지인들은 그렇게 말했었어가지고. 법카가 아니고 상사가 직접 사준다고? 사준다 하면서 이제 법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법카예요. 우리 법카지. 그러면은 막 한국에서는 지금 조금씩 사라져가긴 하는데 술을 좀 강요한다든지 요즘에 좀 사라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아직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 일본은 어때? 예전은 많이 심했죠, 그게.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술자리 안 가고 싶다, 술자리까지 일이 돼버리니까 상사한테 팔아들어야 되고 이야기 들어야 되고 뭐 혼나면서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었다 보니 점점 일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본 회사원의 점심. 한국 어떠세요? 회사 점심 어떻게 드세요?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 급여에 밥값을 포함해서 주시. 그걸로 이제 뭐 점심 때마다 이제 사 먹고. 처음 알았어요. 제 지인 일본 회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락을 사가지고 회사에서 먹는 거. 회사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건물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기. 그거는 한 600엔, 800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 파견? 맞죠? 파견인 사람들은 그 금액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회사 건물 사람들은 조금 할인돼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한 500엔, 400엔 정도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학교 급식처럼 밥이랑 국이랑 메인이랑 반찬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밖에서 먹는 스타일. 식당 가서 먹거나 트럭 가가지고 샌드위치 그런 거 사서 먹거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지 않나? 비싸죠.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에 한 1000엔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점심에 500엔으로 밥을 먹기. 무조건 그 부부가, 와이프가 지갑을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매달 연돈을 받으면서 남편은 회사 다니는데 점심에 500엔으로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지금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마 500엔으로 먹기에는 조금 빡셀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 점심 문화는 이 정도?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야근의 현실. 이것도 회사마다 너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야근을 할 때마다 회사에 신고를 해서 인정받은 야근이면은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월급 안에 야근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야근이 무조건 해야 되는 직업들 있죠. 3교대인 회사는
아침, 점심, 야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무조건 야근을 해야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침 보통 9시 출근이고 7시간 반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거는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9시 출근이나 8시 반 출근?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9시 출근하는 회사도 있고 10시 출근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끝나는 시간이 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좀 비슷하네요. 그 야근은 어때요? 포함되어 있어요? 애초에? 아니면 야근 신고를 해야 돼요? 보통 야근 수당이 따로 야근을 한 만큼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도 업종 업종. 회사가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보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다 각자 하는 게 다르잖아. 그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식들이. 그러네요. 좀 일본이랑 야근 현실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세 번째는 일본 신입사원의 하루. 이게 저도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신입사원이라 해도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무조건 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혼자 일할 수 있게 일이랑 교육이랑 이렇게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3개월을 교육하는 회사도 있고 2개월, 한 달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 지인들은 거의 3개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 교육이라고 또 있는데 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교육 받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제 지인이 그렇게 말했었는데 반년 받았다 했나? 그 정도로 책상 위에서 뭐 노트를 쓰면서 교육을 받은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본인 책상에서 컴퓨터로 뭐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니요, 단체로 하나 봐요. 보통 교육 받는다면 혼자 뭐 교육 받거나 누가 알려주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단체로 한 회사 회의실 같은 데 가가지고 받는다고 합니다. 모임? 네, 이렇게 일본 회사 문화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회사 문화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본 회사 문화를 4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바이바이!